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스 네트워크의 투자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며 마스코인 얼마까지 갈까요? 글쎄요, 뭐 많이 물어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나 전체 플랫폼이나 기술을 준비하고 또 그 가치를 형성되는 거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는 거래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1세대와 2세대의 암호화폐 가치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 마스 네트워크가 준비가 되고 마스코인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를 본다 그러면은 글쎄요, 가치를 얼마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술이나 또는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또 지금까지 준비해왔거나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해본 회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는 레퍼런스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시험도 해봤고, 이 가치는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페이 회사, 주가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중국의 알리페이,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알리페이가 상장하는 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요? 개인적인 꿈은 제가 30년 동안 IT 생활을 20대 초반부터 했지만 학생 때부터 IT를 접해보고 또 미국 회사에 또 근무도 해보고 또 한국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개인적인 꿈은 이 마스 네트워크가 한국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표준화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뭐 주위의 많은 사업자들이나 투자자들이 그거를 누리는 게 또 한 가지 꿈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개인적인 거는 만약에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사회 봉사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 단일화가 가능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코인에 대해서는 탈중앙화가 기본인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전자화폐처럼 법률을 지정하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시대를 오면서 전 세계가 국경이 없어졌거든요. 전자화폐의 개념이 나오면서 국경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됐고요. 그 국경이 없어지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소가 뭐였냐면은 법정화폐였습니다. 이거는 계속 돈을 수입을 얻는 게 법정화폐로 모든 사람이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아예 그냥 새로운 개념의 탈중앙화, 나라와 정부와 모든 게 상관없이 개인의 교류로서 한다라고 봤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계가 하나로 간다 그러면은 개인은 개인 거래는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재정 문제가 하나 일어날 거고요. 또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암호화폐, 각 나라의 정부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블록체인의 모든 게 신뢰가 되고 기술이 다 인정하지만 신뢰가 깨진 게 하나 있습니다. 탈중앙화의 요소에서 깨진 게 뭐냐면은 암호화폐 개인 간의 거래. 거기서 트러스트라는 게 없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개념은 좋은데 내가 실제 돈을 코인을 개인 간에 거래하는 데서 왔냐 안 왔냐 해서부터 굉장히 인간의 신뢰에 믿음을 갖지 않는 게 탈중앙화입니다. 물론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세금을 내면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오픈뱅킹이 나온 게 은행 간에 기숙되어 있던 한정적이던 어떤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다가 오픈되면서 아예 은행이라는 게 옛날의 개념하고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인터넷 은행이 있으면서 통장이 없어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카드를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있는 매점도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극복할 때 이 장점이 극대화가 되는 건데 전자화폐가 처음에 전자화폐도 암호화폐처럼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화폐가 전혀 문제없이 전 세계에서 각 나라가 그거를 인정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저는 정부가 각 나라의 정부를 서베이 봤을 때 제일 넘버원은 좋다. 암호화폐도 탈중앙화 인정한다. 세금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 그거 외에는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각 나라 정부는 오케이 하지만 그거로서 탄생된 코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탈중앙화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수면에 올라 있는 자본 거래가 있고 지하 경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든지 존재할 겁니다. 얼마나 이 지하 경제를 밖으로 끌어내느냐가 지하 경제라는 건 세금을 못 걷는 경제입니다. 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수단일 겁니다. 그게 정부의 정책이고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간다 그러면은 탈중앙화 그 부분도 그 개념과 또 그걸 보완하는 부분 그래서 그 시공간 블록체인은 유가 원칙을 집어넣었던 이유가 퍼블릭은 완벽한 탈중앙화를 주장하고 있고 블록체인 세계에서 프라이빗은 중앙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중앙화와 기존의 사업들은 중앙화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기존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업하는 것은 탈중앙화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퍼블릭과 탈중앙화와 중앙화는 반드시 연결되게끔 돼 있어요. 이 조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네. 그럼 마스는 탈중앙화인가요? 아니면 중앙화인가요? 둘 다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플랫폼을 설명할 때 마스 네트워크 가로쳐 놓고 프라이빗, 퍼블릭 가로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정부가 원한다면 정부의 프라이빗, 중앙화도 지원을 하지만 이게 정부의 모든 서비스는 인터넷 밖으로 예전에는 정부나 은행이나 모든 게 갇혀 있었습니다. 클로즈되어 있었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픈이 돼버렸죠. 오픈이 되면서 정부 서비스도 오픈이 돼버렸어요. 인터넷 뭐 쇼핑몰처럼 퍼블릭처럼. 그게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오픈되고 전 세계 회사들의 사업자 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하나로 연동이 다 되는 걸로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설계를 했던 이유입니다.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대표님 강의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정말 저는 강의 들으면서 제 솔직하게 느낀 거는 대표님께서 화성에서 오는 분이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마스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튼튼한 기둥들이 다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거고. 그러면 앞으로 마스보다 더 나은 코인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 마스 블록체인을 설계할 때 원래 특허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설계하고 이제 딱 나와서 그 강의를 하고 이걸로 해가지고 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다 사업자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개발 쪽을 얘기하다가 그들이 자료를 안 보여주니까 이제 다 디테일한 내용까지 안 보여주니까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증빙해 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뭐냐 해서 좀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특허 신청을 한 거지 누구 못 쓰게 특허 신청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과정이 한 번 있었고요. 저는 디지털 콘텐츠 원본 확인 저 특허도 굉장히 무서운 특허예요. 뭐 누가 뭐 지적재산권이 뭐가 있고 원본을 사본을 통제하고 화분을 제 특허에 다 걸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도 지금 핸드폰에 제스처 쓰는 것도 특허에 걸리고요. 행사만 안 할 뿐이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교육수업이 이력 관리를 하는 이유가 남의 지식을 훔쳐다가 자기 지식이라고 하면 증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가 나온 거고, 그래서 논문이라는 게 나온 거고, 개인 주민등본이나 뭐 가족이 다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옛날 뭐 족보도 있었고, 가족 이력이 나오고, 그런 게 왜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증빙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빙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실생활에서는 뭐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다 따라갈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 나오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90년도 말까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살았어요. 근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인프라가 나오면서 안 보이는 세계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이 나오니까 더 안 보이는 세계가 와버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이 4층 건물 지을 때하고 저기 롯데타워 지을 때하고 틀립니다. 설계하는 방법이. 소재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팩트만 갖고 현상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을 하는데 뒤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진짜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요. 일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위에 떠 눈에 보이는 거는 30페인트밖에 안 보입니다. 그 밑에 70페인트가 물 속에 있어가지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아는 자가 정확히 그 빙산의 크기를 아는 건데, 옛날에 유명한 영화 하나 나왔었잖아요. 팔 벌리고 이렇게. 그게 결국엔 죽은 이유가 빙산을 꼭대기만 보고 있다가 피해간다고 피했는데 바닥에 뛰쳐나온 빙산, 못 본 빙산이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죽은 빅테리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보이지 않는 면을 보고 준비하는 자가 결국에는 저는 이긴다. 그게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는 팩트.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Q&A는 팩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본질이죠. 마스 네트워크는 플랫폼 자체의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이 가스비를 내는 게 다 포인트로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사업자의 보상도 있겠지만 사용자한테 보상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정책과 그 사업자들의 보상 정책이 결합이 되면 증가된 보상 정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업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 정책을 저희 통해서 받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보다 더 융통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